번호 어떻게 되죠? 저 자리? 141 네, 141. 잠시만요. 네. 네. 사진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찍었어요. 저거 확인하고 현찬 씨가 3점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 저 이거 전체 화면으로 키워 주실래요? 네, 맨 왼쪽에. 네, 네. 그 해버리면 잘려가지고 아, 네, 근데 A데스크 전체 창을 네, 아, 이게 좀 키워져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절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출결 체크 한 번만 더 하고 와서 합시다. 아, 예. 발표하는 시간이네. 출결 체크 먼저 하고 발표 좀 합시다. 나중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절대 안 보여. 네, 저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그 부산 맛집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그 한 이유가 이 부산의 관광지다 보니까 맛집이 많아서 그것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 쿠폰 판매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아, 네,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회원가입이 이렇게 가능해서요. 이거를 그냥 네,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대로 로그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도 가능한데, 일단 네이버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여드리고 카카오 로그인을 하면은 카카오 로그인도 그냥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그 인설트가 돼서 다 그 DB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이런 로그인이라든지 마이페이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금방 마이페이지에서 회원 정보 변경을 누르면은 다 수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수정을 하는 기능도 임금범님이 다 그 기능을 구현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검색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왜 이래 떨리냐 인기 숨이 차가지고, 아무튼 인기 음식점은 이렇게 순위대로 조회하는 기능, 그리고 이거를 한식 눌렀을 때 한식만 나오게 하는 기능, 그리고 검색어를 눌렀을 때 검색어에 대한 자료만 나오게 하는 기능, 그리고 필터를 적용하는 기능을 그 박지영님이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데 이 쿼리문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가고 싶다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가고 싶다 즐겨찾기 페이지가 추가되는 기능도 박지영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점을 들어갔을 때
이 지도가 뜨는 거,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도 지도가 뜨는 거를 그 임금범님이 구현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 정보가 뜨고 사진이 뜨고, 그리고 리뷰 쓰기를 눌렀을 때 그 파일 선택을 해서 사진을 여러 개 열게 해서 글쓰기를 하면은 그만 글을 쓴 게 이렇게 사진이 뜨죠. 네, 이런 기능을 그 김가는님께서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쿠폰마켓에 들어가서 이 쿠폰을 구매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구매하기 누르고 결제하기 누른 다음에 또 이거를 QR코드를 찍으면은 이렇게 결제가 완료가 되고, 이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인설트가 돼서 마이 페이지에서 그 인설트된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창에서 그냥 어드민에 관련된 창을 들어가면 시큐리티가 적용이 돼서 뭐 어떤 거를 눌러줘도 이 시큐리티 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아이디 비번을 누르면은 관리자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CRUD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 기능들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그 PPT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에서 게시판이랑 장바구니랑 상품 구매를 배웠잖아요. 그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관리자는 그 사용자가 이렇게 맞는 것에 대해서 그 CRUD를 관리할 수 있고 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비회원은 읽는 것만 가능하고 회원은 CUD도 가능하며, 그리고 관리자는 그 CUD 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이런 유스 케이스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 DB를 보시면은 이러한 연관 매핑을 맺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는 연관 매핑 안 맺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시퀀스 앞에 이렇게 그 LPAD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를 붙여줌으로써 이 그 이미지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그 혹시 오라클 띄워줄 수 있나요? 왜 이래 숨이 차죠? 그러니까요, 숨이 너무 차요 지금 갑자기. 왜 이래 숨이 차는지 모르겠네. 마스크 빼고 해요. 아, 네. 아무튼 이거를 이미지를 조회 보시면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들이 다 구별이 되죠.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이게 그 연관관계를 굳이 맺지 않아도 하나의 이미지 테이블에 다 이미지를 구별해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그 PPT를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DB 구성을 했고, 개발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능들을 다 컨트롤러를 나눠서 수행을 했고요. 이 일정을 보시면은 이 망고플레이스라는 그 사이트를 콜론 코딩해서 소스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 부트 틀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이 레거시로 된 망고플레이스 콜론 사이트를 통째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그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그 보드 선생님이 주신 소스에다가 하나씩 매핑을 넣어서 그 라이브러리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JPA 완성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 복잡한 코디문을 구현하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화면 구현 페이지들이고요. 이거를 아까 보셨듯이 다 구현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AJAX를 되게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API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조언들이 하나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 가입하고 소셜 로그인 API하고 카카오 맵 쪽 API를 맡은 임근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회원 가입 쪽은 다른 분들도 다들 다 하셨고, 저희가 클론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 소스들이 코드들이 다들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게 로그인 화면이고요. 회원 관리 를 위해 멤버 엔티티를 만들어 줬고요. 회원 가입할 때 이 회원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 가입에서 여기 그 매핑되는 주소로 컨트롤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러에서 해당 서비스에서 이제 그 레파지토리로 넘어가서 해당 회원을 등록시켜주고 이제 페이지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이메일 중복 체크 부분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와 AJAX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유효성 검사랑 같이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와 AJAX로 해당 닉네임과 이메일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 로그인 매니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네이버 API 주소를 입력해주고 해당 그 정보들을 입력해준 다음에 보시면 액세스 토큰하고 이제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이제 해당 유저 그 프로필을 불러오는데 거기서 이제 메일하고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회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비슷한 기능들이고 회원 정보도 다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기에 해당 그 뷰 쪽에 API 키값하고 라이브러리를 적어주고 해당 스크립트만 넣어주시면 바로 완성이 되고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다른 기능을 그 클론 코딩 했었을 때 있는 기능만 구현하고 나머지 이제 기능들을 추가를 못한 점, 그리고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 부분에서 로그인 부분, 로그인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일, 네임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켜주고 이제 이메일을 가지고 체크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잠시만요.
제가 이제 만약에 해당 이메일이 카카오 메일하고 같을 경우에 이제 로그인할 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예, 이거는 이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인데 이 같은 메일로 카카오 로그인을 하게 되니까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마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까 회원 이름 1로 등록되어 있었고 예, 비밀번호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도 카카오 메일을 처음에 등록을 했는데 마이 페이지에서 패스워드만 넣어준다면 이메일 로그인으로도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 그 이메일로 회원가입했을 때 DB상에 그 유저입니까? 멤버로 되어 있나요? 예, 멤버. 멤버로 되어 있으면 그 멤버 하나의 객체, 그러니까 DB에 저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할 때 그 카카오로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 카카오에 등록된 이메일이랑 일반 등록했던 이메일 그 두 개가 똑같으면은 같은 멤버 기존의 그 이메일로만 가입했던 그걸로 지금 로그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로 그러니까 그 어, 메일이 같은 거죠. 그 아이디가 같은 거죠. 아이디가. 이메일로 아이디를 예, 쓰는 예, 거니까. 예. 그러면 카카오로 만약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카카오로 로그인할 때도 그 참조하는 테이블이 그 멤버네요. 네.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 하는지. 제 생각 말씀드려요. 네. 그거 아예 분리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이메일 가입했을 때 하나 테이블을 하나 컬럼을 더 파서 뭐 이메일 가입은 1번, 카카오 네. 가입은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그 인엄 있잖아요. 네. 인엄 그걸 메서드를 사용해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그 절대값을 지정을 해줘서 구분시켜서 그거를 구분하는 이제 메서드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저 뭐지?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든 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이제 이메일 로그인할 때는 그 두 개 가지고만 확인을 하고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이메일만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지. 일단은 네네. 그 뭐 일반 이메일이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일단은 참고하는 테이블이 한 개 가는 게 일단은 좀 이상하고 아, 예. 그리고 그쵸 이제 카카오에도 등록된 이메일이 있을 거고 내가 가입했던 이메일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같이 쓸 건지 아니면 그걸 분리해서 쓸 건지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네. 사실은 두 개가 지금 뭐 그 당연한 거잖아요. 같은 테이블을 썼으니까 예. 뭐 일반 이메일이든 카카오는 그게 동일하게 일단 그거를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결과가 당연한 것 같고 만약에 그거를 그 처음부터
카카오나 일반 이메일을 그거를 다르게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자체를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테이블을 분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네. 이메일, 그러니까 일반 멤버 테이블, 아니면 카카오 멤버 테이블, 아니면 네이버 뭐 멤버 테이블 이렇게. 아니면 그거를 진짜로 하나의 멤버에서 그냥 같이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냥 결론은 세 개 통합된 이메일 하나의 멤버 테이블에서만 그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네네. 그거는 사이트 운영은 정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통합해서 쓰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사실상 그게 일반 이메일 자체를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은 보통 요즘 사람들이 SNS 로그인을 바로 해버리잖아요. 귀찮아서 사실 그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만으로는 그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메일을 하나 일부러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이유가 고객의 정보를 조금 더 이거를 더 많이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 해당 사이트에 그러니까 로그인한 것 자체가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안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성이라든지 뭐 배단되게 계속 막 사용한다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사실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그 인증이랑 체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보 관련된 것들을 권한 설정하기 위해 사실 액이 있는 건데, 근데 뭐 결론은 그래요. 이 사용자 진짜 맞냐, 사람이 맞냐, 그 해당하는 진짜 유저가 맞냐, 그거를 이제 인증하는 목적을 위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메일을 따로 파서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이트의 뭐 욕심인 거죠, 사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그래서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잖아요,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거 할 때 동의서 체크하고 그거 인증하잖아요. 네네. 따지고 그렇죠. 그 자기 권한도 내가 이메일까지 생년월일, 프로필, 이미지, 뭐 연락처 뭐 빼고 한 3개, 4개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 정보를 권한을 이제 보여주는 거 정도라서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만 있어도 상관없잖아. 예. 근데 그 해당 유저가 맞냐 안 맞냐 따지기 위한 게 로그인의 그거 기능이니까. 근데 네네. 이메일을 뒀다? 그럼 이제 과연 그 이메일 사람들이 할까부터가 일단 고민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예.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이용자가 했던 수집된 동의를 보면 DB상에 뭘 저장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수집 자체가 뭐 이메일만 한다든지 그 관련된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런 관련된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그 주소를 내가 개인정보 알게 되었다. 그럼 그 주소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제 뭐 마케팅 동의를 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은 마케팅 동의를 한다거나 뭐 전화번호 동의를 했다면 거기에 뭐 이렇게 광고라는 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없으면 그런 걸 못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UX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용자들의 좀 편의성을 고려했는데 그거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을 못하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잘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처음 가입할 때 보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지. 자기 이름, 뭐 나이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 웃긴 거예요. 대형 포털에서 이미 다 받아놓고서는 다른 소형에서는 못 받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좀 그런데 약간 내로남불이죠. 그렇습니다. 중복된 거는 뭐 당연한 거. 한 테이블에서 유효성 검사 체크는 당연한 결과이지 않는 거지. 네.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려 까먹. 알겠어요. 네. 알겠어. 내가 뭐 물어볼랬는데 까먹었다. 저걸 냈는데 질문 역질문 당하는 거. 네, 다시 PPT로. 네.
네, 그 음식점 및 그 리뷰 관련 전반적인 CRUD를 맡게 된 김관호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이거 한 개만 기능 CRUD 만약 설명하시면 전체 다 말고 한 개.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선택이 됩니까? 아까 그 목차에서 아, 네. 다 발표할 수 있을 거니까. 뭐 하죠? 뭐가 제일 궁금해요? 그 관우 씨가 그 필터로 하신 건가요? 그 음식점. 아, 제가 안 했어요. 나는 리뷰 조회.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일단은 네, 일단 리뷰 등록부터 인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엄청 화질이 좋은 건가? 아니면 확대가 잘 된 건가? 엄청 깔끔하네요. 아까 금범식 거도 그랬는데. 네. 이렇게 맵이랑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서 멤버 코드를 불러오고 또 리스트 형태로 또 이미지 파일도 불러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리포 코드 변수를 또 설정해서 리뷰 리포지터리에서 또 코드를 불러오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리뷰 리포지터리 있던 세이브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다른 메소드를 사용하다가 좀 리포지터리가 좀 충돌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장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좀 해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또 이미지를 또 등록합니다. 네. 그 다시 다중 리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여러 개 그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리스트만큼 불러오게 되고요. 네. 또 뷰에서 또 멀티플 속성을 또 사용해서 또 이렇게 또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리뷰 조회, 그 상세 조회 기능이고요. 네. 여기다 푸드 코드하고 리뷰 코드를 다 그 리포지토리에서 불러와 가지고 네, 그 상세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반복문으로 또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놨고 목록만큼 불러올 수 있도록. 네. 이건 또 수정 업데이트 기능인데 이렇게 다 코드 다 관련된 그 리뷰 및 푸드 코드를 불러오는 또 변수를 만들고 또 불러와서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수정을 하게 되면서 또 이미지를 또 삭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이런 또 변수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다중 이미지를 또 수정 과정에서도 또 다중 이미지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바로 리뷰 코드 불러오는 그 리포지터리 거인문이고요. 네. 이건 또 리뷰 삭제 기능인데 또 아까하고도 마찬가지로 푸드 코드와 리뷰 코드 그 관련된 걸 불러와서 네, 그 관련된 목록만큼 네, 그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관리자 리뷰도 그 딱히 앞전에서 말한 그 조회 기능에 별다를 게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멤버 관련 변수를 좀 멤버 관련 정보를 또 많이 불러오는 변수들이 좀 추가됐다고 또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질문이
첫 번째는 네. 그 이미지 그 리뷰 코드 부분. 네네. 이제 그 뭐 리뷰면 리뷰, 푸드면 푸드 해서 이미지 이름 앞에 그 리뷰 코드 레퍼런스 코드였나요? 네. 그거 부분. 네. 저기 그 리뷰 코드 부분을 네. 아까 그 DB 상에 한번 조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거기서 리뷰 코드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사진 리뷰 조회하면 사진을 뷰에 뿌리는 그 코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이 뷰에 뿌려지는 코드. 리뷰 조회. 단층으로 지금 뿌려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뿌려지는지. 저거 네, 이거 말씀하시는 확대 건가요? 한번. 저렇게 하면 그냥 뷰에 사진이 뜨는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구현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완벽히 이해는 못했는데. 섹트가 이미지 그 레퍼런스 코드가 아까 내가 물어봤던 그 코드예요. 그 코드는 또 다른 네, 또 다른. 있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러면 그 저 레퍼런스 코드 자체가 서브 스트링 없이 그 풀로 전체 문자열로 그 코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 코드로. 메이크 디렉토리 뭐 있는데 아니, 이미지 소스가 적혀 있는 인풋 태그가 있어야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파일이 있었는데 이미지 소스를 뿌리려면 이미지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거는 그냥 서비스 단에서 네. 그냥 DB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리스트에만 담는 것만 있고 지금 네.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컨트롤러까지 와서 그게 와서 그 컨트롤러에서 뷰를 뿌려야 되는, 그러니까 담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뷰에서 뿌리는 걸 봐야 되지. 네. 저거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쵸. 저거는 그거 이미지를 불러오는 틀린 건 아닌데 그냥 DB상에서 그냥 갖고 오는 것밖에 없어서. 내용은 그 스크린 그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원본 코드 네. 확인 가능할까요? 바로 그러면 컨트롤러랑 뷰만 좀 보여주십시오. 어차피 그거 서비스 단 DB 갖고 온 거는 다 봤으니까. 지금 리뷰 컨트롤러가 예. 리뷰 컨트롤러고, 그리고 그 리뷰를 불러온 곳은 리뷰 리스트. 예. 리스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컨트롤러에 리드가 근데 리뷰에 넣고 아마 후드에 그 아마 자바스크립트 용도 있을 거거든요. 리드에. CSS. 이거는 리뷰 네, 리뷰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 아닐까? 푸드 DTO. 아니다. 그거 컨트롤러에서 아까 이미지를 DTO 담아놓은 리스트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름 그 먼저 찾아서 그 복사한 다음에 뷰에서 파인드로 찾읍시다. 네, 이미지 리스트인데요. 있어요? 네, 찾았다. 어디 있어요? 그거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그리고 컨트롤 M. 소스 여기 있네. FTP의 이미지 리스트 스태틱에서 불러. 그게 아까 내가 그럼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서 그거는 설정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냥 하고. 아예 해당 파일에서 그냥 루트 변수로 잡아서 뿌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해서 불렀어요. 근데 이 스태틱은 이렇게만 지정을 해줘도 불러와지더라고요. 이게 맞아. 스태틱은 원래 기본으로 그 바라보고 있어서. 그러면 아예 통으로 그 파일 위치까지 경로 다 담았죠? 네, 맞죠? 이거는 아. 지금 무식하게 해서. 무식한 게 아니고 광고를.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변수에 담아서 하고 뭐 하드코드에 다뭐 그건 뭐 똑같은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잘했네. FTP는 만들어 놓은 폴더 보죠. FTP를 만드는 네. 이름이 굉장히 좀 이상해가지고. 저거 그 익스플로러에 그거 프로젝트 패키지 저기 폴더 그 있잖아요. 그 리소스에 스태틱 한번 들어가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스태틱 리소스 저 가가지고 여기 예. 스태틱에 보시면 네, 그거 보여주세요. FTP 있네 세 번째. 여기 사진이 와우. 근데 참고만 해. 저거 우리가 지금 로컬로 그냥 개발자 용어로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래 하는 거지. 제가 원래 진짜 저렇게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연습 삼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 단에서 파일 이미지 하기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어려우니까 저렇게 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DB상에 바로 파일을 인코딩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된 것 같아요. 방금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미지 코드, 리뷰 코드, 참조 코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뷰에 뭐 아까 0001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뒤에 숫자하고 앞에가 그게 문자리라서 난 그걸 잘라서 어떻게 뭐 서비스단에서 이걸 분기한 줄 알았는데 그 전체 코드 자체가 통으로 이게 분기가 되는 거네요. 조건 자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역 책시. 우리 저 하나 선택해도 돼요? 네. 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박지영입니다. 한결. 뭐 궁금해? 일단 이거는 말고 여기서 골랐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거 그거 뭐였지 카테고리 두 개 이렇게 탕탕해서 하는 거. 나는 그건 그 필터로 검색하는 거. 필터 안 하나? 필터 없이 그냥 글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검색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검색은 일단 기능이 많았는데 거기서 컨트롤러에서 먼저 서치 카운트랑 서치 레저트 설명드릴게요. 네. 서치 카운트는 이제 검색 결과를 전체를 카운트해서 그 리스트를 나타낼 때 페이징 할 때 이용하는 메서드고 이제 서치 레저트가 끝에 이제 리스트로 검색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내는데 원래는 이 if 문이 매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이바티스 문법으로. 근데 이제 JPA로 변경을 하면서 그 if를 서비스로 뺐는데 여기 매퍼의 원래 코드를 보시면 여기 안에 if랑 for-each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로 빼서 이제 4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가 원래 아무것도 검색을 안 하고 안 치고 그냥 검색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인기 순으로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평점 순으로만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인기 순에서 음식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평점 순에서 음식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두 개 다 필터 그거 선택 안 하면 인기 순위 밑에 음식 뭘로 설정돼요? 한식으로 돼요? 디폴트. 올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 안 하고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조회 기준도 인기수, 평점수 선택 안 하면 인기순이 디폴트였잖아요. 네. 그 밑에 음식도 혹시 디폴트가 뭘로 그냥 전체가 다 조회가 네, 전체예요. 전체가. 네. 그래서 이거 레포지토리에서 메서드를 정의해서 네이티브 쿼리를 만들었고 여기서 원래 있던 쿼리문을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칼럼들을 다 DTO로 만들어서 이렇게 칼럼 레저트로 매핑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철자나 그런 거를 잘 봐서 해야 되는데 이제 틀린 경우가 좀 많아서 오류가 계속 났었는데 다 고치고 잘 실행이 됐고 이제 이 경우가 여기 밑에 쿼리문이 하나 추가된 경우가 음식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쿼리문이 하나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눠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현을 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경우가 원래 원본에서는 지역까지 선택을 하는 필터였는데 이 for-each를 밖으로 빼서 이제 구현을 하면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4가지 경우로만 만들어서 이제 필터 조건이 좀 줄어든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필터에 사실 지역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역에 따라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밑에 저거 else 밑에 더 붙여야 되네. 지역 해가지고. 원래는 만약 했으면 else if에서 D 밑에 지역에서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네. 여기 원래 게 이렇게 돼 원래 있거든요. 거 한 번만 저거 좀. 네. S가 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봤어. 오랜만에 오라클 문법 보니까 힘드네. 들어가는 분. 네, 배웠어요. 네. 혹시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AJAX 통신하는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검색해 보면은 화면은 안 바뀌고 이렇게 데이터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적용을 누르면 네, 적용을 누르면 화면은 안 바뀌고 데이터만 나오는 거. 아까 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화면이 이동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페이지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아, 네네. 여기 어딨지? 이거.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떠요. 이제 여기서 다시 검색을 필터 적용하면 필터 적용을 하면 바로 오죠. 이게 AJAX 방식인가요? 네, 다 화면은 여기 화면은 다 아이젝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그 구성이 돼 있었던 거는 네, 원래 있던 기능을 그냥 네네네. 이 부분은 제가 딱히 설명드릴게. 이게 DB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딴 거는 뭐 어차피 우리 통신하는 방식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DB에 있는 거를 이제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돼야 결과물이 와요. 뿌리는 거야. 뭐 어차피 그 리스트에 담아서 뷰에다가 거기서 꺼내면 되는데 이걸 담는 과정 이 분기면 결론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에는 알고리즘. DB 상에서 그 알고리즘 얼만큼 이걸 이해도를 해서 뽑아내느냐인데 사실 계속 작업해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어디서 탁 막혀? DB에서 막혀. 맨날 작업해보면은 딱 DB가 제일 막혀. 이거를 뿌리고 통신을 보내고 뿌리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아주 알고리즘은 이거 마지막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그 옮긴다고. 우리 하나 또 선택할까요? 근데 그 제가 이거 발표를 네. 그 뭐지 이슈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근데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뺄 거 다 빼고. 궁금하긴 한데 전체 다 사실은 다 듣고 싶은데 네.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한 몇 분까지 가능할까요? 네? 한 몇 분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 지금 아마 6시 되면 문 닫을 거려고 할 건데 뭐 10분 안에 한번 끝내면 뭐, 괜찮아요. 뭐,
그리고 전참여 일단 해가지고 네. 10분 돼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쿠폰에서 구매하기까지 과정을 제가 이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보시면은 이 딜리트로 연관객체를 다 삭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하셨듯이 이렇게 그 원투 메뉴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뷰를 노드앤 뷰랑 그리고 AJAX 방식으로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노드앤 뷰는 타일즈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타일즈를 이렇게 콤피그랑 폼.xml을 설정함으로써 타일즈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쿠폰을 이게 그 뭐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자스크 갖고 갈게요. 네, 이게 그 하나 그 정반영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했는데 결국은 별거 아니고 이 누르면은 컨트롤러 가고 서비스 가고 내 프로젝트를 가는데 이게 쿼리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쿼리문을 그 조인이나 뭐 서브 쿼리가 있으면 칼럼이 그 엔티티 없는 칼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레포지토리에서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DTO 매핑을 하는 것도 레포지토리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다 수행할 수 있는 이 네이티브 쿼리랑 SQL 리저트 셋 매핑을 사용했어요. 이거를 아까 박재영님도 그 검색할 때 이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좀, 네. 좀 확대 좀 해주시죠. 확대 어떻게 하죠? 컨트롤 1번 한번. 컨트롤 1번. 네. 이거 갖다 한 20초만 딱 보면 안 돼?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네임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네임의 이 레포지터리에서 네임을 설정했잖아요. 네임. 그래서 이걸 설정한 거를 여기 그 엔티티에서 받아요. 그러면은 이 쿼리문을 작성을 하고 이거를 리저트 매핑할 거를 이름을 정해주면은 이 밑에서 매핑 이름에 따라서 여기서 또 받아요. 그러면 이 받은 거를 이 DTO 순서대로 이 타입도 다 일치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매핑이 되고 쿼리문이 실행이 돼서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 서비스에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이 패턴 되게 좋네. 네, 이게 되게 편리해요. 네. 밖에는 한번 보자.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리스트를 받고 이거를 그 모델로 뿌려주고 그리고 여기는 타이즈를 뿌려줌으로써 뷰에 이게 뜨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 왜 안 보이냐? 아무튼 이게 그 ESC도 있어요. 아, 맞다, ESC. 아, 참, 이것 때문이구나. 아무튼 이 뷰가 뜨게 돼요. 근데 이 뷰를 뜨는데 안 떴었거든요. 그 이유가 별거 아니고 그냥 이 날짜 형식의 문제였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께서 날짜 형식의 문제인 걸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DTO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름을 뭘 붙여도 이게 그 DTO가 매핑되도록 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CUD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C는 아까는 세이브 사용했는데 이게 그 세이브를 해도 되고 이렇게 네이티브 쿼리를 해도 돼요. 근데 네이티브 쿼리 한 이유는 제가 이 이미지 0001 이런 식으로 막 붙였잖아요. 그 LPAD 함수를 사용해서 이 네이티브 쿼리를 했던 건데 사실 이건 네. 그러니까 앞에 자르는 게 있었나? 아, 네, 그렇죠. 네. 그걸 물어봤어요. 아, 그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그 시퀀스를 가져오고 여기에 네 번째에 그 0001로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글자가 되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것만 셀렉트해서 불러와가지고 그거를 그 셋 해준 다음에 그 세이브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그 김관우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고.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썼는데 이게 날짜 형식이 틀린 거는 이렇게 포맷 펄스를 사용해서 그 날짜 형식을 바꿔서 넣어줌으로써 에디트의 영속성 콘텍스트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뭐지 그냥 딜리트 이거 메소드 그냥 써서 그 아까 연관관계 매핑을 했기 때문에 양방향 매핑을 했기 때문에 잘 적용이 됐습니다. 네. 아, 잘 안 보이는구나. 밑에가 잘려. 아, 네. 아,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 AJAX 방식이거든요. 이게 AJAX 방식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쿠폰 리스트 떴던 그 뷰 있잖아요. 그 이 뷰에서 그냥 눌렀을 때 이게 팝업 창이 뜨는 거거든요. 저희 5시 40분이 다 갑니다. 아, 좀 나가요? 네, 그러면 저 5분 안에 아,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최소한의 잠금, 죄송합니다. 최소한의 잠금이나 소득은 잘 드릴게요. 아, 네. 나중에 가실 때 아몬이랑 불과 정도 그래서 다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늦게 남아서 보시기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진짜. 다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서 네 저도 좀 많아가지고 지금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죄송해요. 아닙니다.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이 뷰 있잖아요. 이 뷰에서 그냥 팝업 창을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뷰에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래서 AJAX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 뷰를 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값만 가지고 와서 이거를 그 맵에 담아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AJAX로 뿌려주면은 이 값만 딱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 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이 U 기능이, 업데이트 기능이 작용하는 거고, 삭제했을 때 D 기능이 작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한 번만. 어떤 거요? 이거 네. 이렇게 AJAX에 제이슨 방식으로 불러와서 다 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자바스크립트 지식은 되게 부족해가지고 이 코드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별로 넣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풋의 네임이 다 다르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네임의 쿠폰 코드, 네임 코드, 푸드 코드, 이거 뒤에 네임은 싹 다 다른데 앞에 보니까 그 아이디만 저기 쿠폰 모달로 다 잡아놓고 그 뒤에 이름으로 해서 좀 값을 받은 걸 다 집어넣었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구별이 되게 해서 그 값들을 비동기 방식으로 넣었습니다. 모달 밑에 있는 인풋이라는 말이죠. 맞는 것 그 같습니다. 태그 안에 보면은 아이디랑 그다음 속성의 어트리뷰트 인풋이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건데 그 이름이 각각 다 다른 아이디는 동일하고. 그 밸류값만.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쿠폰을 이제 관리해서 만든 거를 쿠폰에서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AJAX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아까 그 검색할 때도 그렇고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도 이게 그냥 페이지가 안 변해요. 그래서 AJAX를 사용했고, 이게 보시면은 이 HTML 코드 사이사이에 이렇게 또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진 경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진이 뜨게 되고, 다른 것들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비동기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딱 이것만 바뀌게 그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 한 번만. 네. 한 10초만. 네. 이게 제가 만든 코드 아니어서 부끄럽네요. 아니 코드가 좋은데 네. 너무 좀 아까워서 한번 보려고. 이게 우리 네. 그러니까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 연결이 되는 거지. 루트 스태틱 FTP에 그게 정답. 지금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요 내용을 지금 그 서버에서 이걸 받은 내용을 지금 받는 부분인 거예요. 네, 받는 부분이. 받는 네. 부분. 그러니까 AJAX로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받는 뷰 네. 코드인 거죠. 네. 리스폰스 바디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그 결제하는 과정은, 이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또 이게 그 폼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히든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 카카오페이.go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URL 매핑을 다 처리하게 되면은 결국은 뷰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하게 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그 API거든요. 그래서 API에서 이 값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실행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됐을 때, 서세스 됐을 때 이 URL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URL에 보시면은 뒤에 리퀘스트로 불러올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담겨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 인서트로 받는 거예요. 그 받아서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매 정보가 DB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뷰를 뿌려줌으로써 그 구매가 완료됐습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리드 기능으로 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앞에 한 번만 앞에. 이거 상품 URL 이거 코드. 네. 한 10초만 좀 볼게요. 네. 이것도 제가 만든 게. 그냥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진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들려면 이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 이해하는데 막혀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서버 쪽에 응답 받은 거를 지금 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거는 그 정답받은 걸 담아서 이게 그냥 카카오 API 그 홈이거든요. 이게 API. 그 샘플 코드. 네, 샘플 코드예요. 주어진 거네. 네, 거기에 그냥 형식대로 처리를 한 거고, 그냥 저희가 설정한 거는 로케이션만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위에 imp.result 언더바 테이크 안에 있는 pg부터 저건 싹다그 네, 사타 카이 고정 API. 값인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제를 완료하면은 이제 그 결제를 또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취소 기능은 또 업데이트로 그 칼럼 하나를 바꿔줌으로써 잠시만 왜 여기가 나오지? 네, 업데이트로 바꿔줌으로써 그 y를 n으로 바꿔줌으로써 취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 시큐리티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그래프는 그냥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이 복잡한 쿼리문을 통해서 가져온 카운트 정보들을 다 여기에 담음으로써 이렇게 그 뷰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느낀 점은 그냥 네, 자바스크립트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느꼈습니다. 그 앞에 그 여기 구글에 여기 네. 그 데이터 담을 때 네. 이거 지금 하드 코딩을 다 넣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뭐 AJAX나 이런 통신에서 변수에 받아서 그걸 지금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것도 제 맞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저것도 받았네. 그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있어요? 네, 그저 이것도 양식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디자인 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냥 원하는 디자인 차트 선택하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 딱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데이터를 AJAX 방식으로 받았는지 그 여부는 이 컨트롤러를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저기 지금 보니까 데이터 음식 점수 한식 저거를 이렇게 지금 하드 코딩을 직접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부분을 데이터 직접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뿌리는 거 그게 난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거를 위에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넣었는데 네. 근데 밑에 여기 보니까 또 이거 달러 표시를 해서 이거 분명 자기 있는 DTO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DTO에서 지금 이거 다 함수 이거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이거를 이거 EL표 이게 뿌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동쪽으로 해서 그 두 개가 섞여 있어. 네, 맞아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범례고요. 그 여기 차트에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고 이 밑에 데이터들은 당연히 여기서 카운트 한 걸 불러와서 담고 있습니다. 좋겠? 네, 이 위에서 이거 그 쿼리문 수행한 거를 담고 있습니다. 맞네. 네,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이게 AJAX 방식인지 그 맵 방식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지금 잘려서 지금 원문 보면 되지. 네, 그건 그러면 분명히 뭐 전달할 때 뭐 던졌을 때 AJAX 던진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컨트롤러 이 링크 주소로 던진 건지 보면 네, 그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늦었나? 난 지금 조인된 컬러가 그 때문에 네. NT를 못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그렇게 어떤 컬럼이 조인돼 있어서 조인돼 있는 거죠? 네, 그 금방 그거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 오라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1번 한번 누르세요. 그럼 본인도 보기 편할 거예요. 그렇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정신없어. 이게 보시면은 쿠폰이나 이미지 이렇게 심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오라클에서 그 조인 문법이거든요. 뭐 SQL에서도 이런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조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미지 값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컬럼이 엔티티에 다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 밑에 전부 다 컬럼이라는 거 아니에요? 밑에 네, 밑에 다 컬럼. 네. 그래서 어떤 컬럼하고 어떤 컬럼?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조인돼 이게 그 어떤 테이블끼리 조인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 쿠폰이랑 이미지가 조인이 돼 있어요. 그 알려줄게 꿀려. 여기 아까 이 뷰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요 부분 요게 이제 보면은 쿠폰 그 이미지랑 쿠폰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폰에도 그 참조하는 코드가 있고 이미지에 참조하는 코드가 두 같은 그 공통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조인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두 개를 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JP로 조인했을 거면 무조건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있는데 그게 어려워. 네,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본 쿼리 메소드는 거의 말도 안 되게 어렵고 그렇게는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고 그게 이론상은 되는데 그게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편의상 부트가 무조건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 쿼리 속성의 기능을 이용을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DS 뭐였지? 갑자기 쿼리 DS. 쿼리 DS에 그거 하면은 이제 빌드 패턴을 하면은 우리 객체 스타일로 이렇게 빌드 패턴을 이렇게 점 찍고 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그 빌드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쉽지 않네요. 결국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이게 부트가 독립적으로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거 뭐 그러니까 조인이나 조회를 했을 때 결국에 네이티브로 가게 되어 있어. 근데 그것도 부트가 꽉 막힌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걸 기능을 쓰게끔 이게 열어놨거든. 이게 장점이게 사실은.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종속성이 아니고 이제 독립적이라 좋다 해놓고서는 왜냐하면은 JP의 원래 근간은 DB를 뭘 바꾸더라도 엔티티 클래스 매핑된 걸로 다 쓸 수 있다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이 쿼리 걸으니까 그걸로 조회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은 독립적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네이티브 쿼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JPA 말고 네. JPA랑 마이바티스를 같이 쓰는 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부트를 만든 목적이 딱 그건데 XML 안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쓴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죠. 이게 웃긴 게 XML 설정 싹 다 해놓고 부트는 부트를 싹 다 있어. 그럼 실행을 시켰을 때 원래는 XML 기반이었으면 XML 설정된 그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해가지고 그거를 올리는 게 있을 건데 부트는 자동으로 등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 다 답정거야. 다 돼 있어. 근데 XML 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개발자들끼리도 많이 이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그럴 바에 마이바티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부트만 쓰는 게 낫지 않냐? 그거는 사실 어느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갈려요. 근데 사실 부트가 쓰는 게 편한 건 맞아.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같이 쓰면 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트로 기본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은 XML 관련된 거를 이제 애너테이션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바티스나 이 JPA 두 개를 같이 쓰면 멍청하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트는 XML 기반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이제 애너테이션 기반으로 그 정의된 그 부트가 그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 다 이게 세팅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너테이션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시큐리티를 하더라도 그 시큐리티 관련된 상속을 받아서 컨피그 클래스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추가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불러와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했거든요. 똑같아요. 얘도 그런 컨피규레이션이나 애너테이션 안에 해당 우리가 그러니까 수동으로 빈을 등록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부트상에 그 애너테이션 빈이라 붙은 이 수많은 빈들이 자동으로 싹 올라가 있거든요. 안 써도 기본 세팅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커스터마이즈 가능해요. 그 안에 구조체 들어가면은 클래스 안에 해당한 메소드 싹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설정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 애너테이션 관련된 수동으로 설정 다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 커스텀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커스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마이바티스 XML이랑 부트를 같이 쓰는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XML을 이거를 마이바티스에서 JPA로 변경하려고 막 찾아보니까 같이 쓰는 곳이 그러니까 같이 써서 이제 작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에다가 완벽하게 이식을 못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쓴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부트 버전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애너테이션으로 왜냐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 안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약간 불만인 게 그거예요.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있지만은 얘 하나 건드리면 이거 연결된 거는 원래 부트가 다 정해져 있는데 다 같이 건드려요.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할 자신 있으면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저렇게 편법 쓰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면서도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사. 모순. 모순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다른 좋은 분들이 찾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 이 방식을.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안 돼.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쿼리 메소드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건데 조인 해가지고 그 뒤에 막 엔드 오일 싹 다 넣어서 라이크 뭐 이렇게 다 써서 하면 되는데 장난이 아니야. 그게 해보면 알겠지. 그게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쿼리 메소드 하나가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4개 변수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조건도 다 정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까 지금 지영 씨가 조건 2개 만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럼 그 조건문 자체가 엄청 또 길어질 거야. 아니에요. 왜냐면 그 4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불러서 또 조건 비교하고 또 들어가고 할 수 있어. 근데 개발자들이 엄청 귀찮아하잖아. 과연 할까? 난 안 한다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